구원병은 없었다. 진주가 포위당한 지가 이미 3일인데 밖에서는 구원이 없으며 사방으로 흩어졌으므로 진주 근방 백리 내외에서 수백 명의 군사 남아 거느리고 구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 이런 상태로 며칠이 지난다면 진주는 지킬 수가 없어 호남으로 통하는 한 가닥 길에 다시 믿을 만한 방어가 없게 된다. 생각이 이에 미치니 오직 한 번 죽는 길만이 있을 뿐이다. 경상우도 관찰사 김륵이 올린 장계가 선조실록에 남아있다. 의병장 홍계남은 일본의 방해로 진주성에 접근하지 못하자 높은 곳에 올라가 전황을 살폈다. 홍계남이 남긴 기록에는 진주성이 마치 큰 바다에 뜬 외로운 배와 같았으므로 감히 진격하지 못했다고 했다. 일본군은 외부로부터 진주성을 지원하는 구원병을 막기 위해 진주성 주변 곳곳에 군대를 분산 주둔했다. 그 병력은 사방 수백 리에 달했다. 진주성을 포위한 일본군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노략질을 멈추지 않아 구원병의 접근은커녕 인근민가도 모두 초토화됐다. 6월 22일 성을 포위한 일본군은 마침내 대대적인 공격을 시작했다. 진시가 되자 적의 기병이 북산에 올라 진을 펼치고 군세를 가시했다. 진주성의 조선군들은 차분히 적들을 응시하며 다가올 전투를 준비했다. 2차 전투에 나서는 일본군은 더욱 강력해졌다. 10만이 넘는 압도적인 병력에 전투 경험이 풍부한 지휘관, 최신 무기까지 총동원됐다. 전술도 달라졌다. 1차 전투 당시에는 단 두세 곳으로만 공격해왔던 일본군은 수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진주성을 겹겹이 포위한 채 일시에 공격을 감행했다. 당시 조선군의 가장 큰 방어 무기는 진주성을 둘러싼 험준한 지형이었다. 성의 남쪽은 남강이, 서쪽은 높은 벼랑, 북문 주변에는 깊고 넓은 해자 대사지가 있었다. 대사지는 진주성을 둘러싼 해자와 비슷한 호환으로서 군사방어의 기능을 담당했다. 삼국유사 등의 문헌에 따르면 대사지는 삼국시대 때부터 존재했다. 임진왜란 당시 대사지는 북쪽 성벽을 따라 세 개의 연못으로 형성된 깊은 늪지대였다. 조선군은 이곳을 더욱 깊이 파 물을 채우고 적의 접근을 막았다. 대사지의 위치는 지금의 진주경찰서와 진주교육지원청 부근으로 알려져 있다. 2차 전투를 앞두고 조선군은 성의 남쪽과 서쪽, 북쪽에 남강과 해자에 가로막혀 적의 공격로는 동쪽뿐이라 여겼다. 하지만 적들은 조선군이 만들어 놓은 해자에 물을 빼고 흙을 채워 메우고 길을 만들었다. 성 안의 조선군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공격했으나 일본군은 기어코 해자를 메웠다. 이 해자가 메워지면서 일본군의 공격로는 훨씬 다양해졌다. 공격이 여러 방면으로 분산되다 보니 이를 막기 위한 진주성 수비군의 전력도 분산될 수밖에 없었다. 가뜩이나 전투병력 수의 절대 열세에 놓여있던 조선군의 사정은 더욱 어려워졌다. 적의 공성무기도 훨씬 다양해지고 정교해졌다. 일본군은 공성무기인 대나무 사다리와 산대 외에 이번에는 기갑차라는 신무기가 동원됐다. 기갑차는 현대의 개념으로는 장갑차에 가까운 무기였다. 4개의 바퀴를 달고 몸체를 얹은 뒤 세 가죽으로 지붕을 씌웠다. 기갑차는 군사를 태우고 화약을 실어 성벽 바로 아래까지 진격할 수 있었다. 조선군의 화살은 기갑차 지붕의 세 가죽을 뚫지 못했다. 성벽 턱 밑까지 다가온 적들은 화약을 터뜨려 성벽에 충격을 가했다. 조선군의 입장에서는 가공할 무기였다. 최영창 전 국립진주박물관장은 일본은 1차 진주성 전투 패배를 교훈 삼아 철저하게 준비했다. 2차 전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일본군이 성벽을 무너뜨리는데 주력했다는 점이라고 했다. 이날 4시가 되자 적이 일제히 공격을 개시했다. 두 패로 나뉘어 한 패는 개경원 산허리에 진을 치고 한 패는 향교 앞길에 진을 쳤다.
첫 교전에서 조선군이 적 30여 명을 쏘아 맞추자 적이 군사를 거두고 물러났다. 초저녁 다시 적이 공격을 펼쳤다. 전투가 한참 이어지다가 이경이 되자 적이 물러갔다. 삼경에 다시 공격을 개시했다가 오경에 물러갔다. 첫날 전투가 새벽까지 하루 종일 끊어질 듯 이어졌다. 진주성의 위급함을 알리는 보고가 이어졌다. 의병장 김천일과 경상우도 관찰사 김르기, 연일 구원을 청하는 장계를 올렸지만 구원에 나서야 할 조선군과 명군은 보이지 않았다. 김준영 경상국립대 역사교육과 명예교수는 당시 전라감사인 권율이 진주성이 포위되기 직전에 자기 휘하강군을 모두 철수시켰고 함안에 주둔하다가 일본군이 몰려오자 전라도로 물러갔다. 명군이 자기들의 손실을 우려해서 공성론에 안일하게 생각하고 진주성 지원을 안 한 것이 큰 책임이지만 만약에 조선군과 의병이 총동원돼 진주성 구원에 나섰더라면 명군도 개입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진주성의 구원을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은 문제였다고 했다. 싸움이 길어지고 성은 고립되어 갔다. 특히 한여름 장마철까지 닥쳐 진주성의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다. 화약이 젖어 조선군의 주력 무기인 대포의 위력이 반감되고 활 시위도 늘어졌다. 메워진 해자로 몰려오는 적의 대병력, 오지 않는 구원병, 더욱 강력해진 적 앞에 진주성 2차 전투는 극한의 상황으로 접어들었다. 특히 진주성의 동문 부분의 방어력이 취약해지면서 성의 방어에 어려움이 가중됐다. 동문은 진주성 2차 전투 당시 가장 치열했던 격전지로 꼽는 지역이다. 김준영 명예교수는 2차 진주성 전투에서 가장 격전지는 동문 방면이었다. 이 동문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적들은 이를 간파하고 졸기차게 공격해 들어왔다고 했다. 진주성 동문은 지금의 장대동 놀이터 부근으로 추정된다. 이 지역은 진주성의 다른 지역보다 지대가 낮은 곳에 위치해 있고 성벽이 좌우로 넓게 벌어져 있어 방어 자체가 쉽지 않았다. 임진왜란 발발 한 해 전에 성곽을 중축했던 진주성이었다. 갑자기 늘어난 방어구역도 문제였지만 급하게 중축된 성벽도 2차 전투에서 여러 문제점을 일으켰다. 확장된 성벽의 동쪽은 남강 쪽으로 지대가 낮아지며 물이 고이기 쉬운 진흙밭이었고 지반 약한 곳에 세워진 성벽 역시 견고함을 보장하기 어려웠다. 줄기차게 내린 장맛비로 지반이 한때 무너지면서 성벽 방어는 더욱 어려움을 겪었다. 수성에 나선 진주성 조선군에게 성벽이 무너지는 것은 최악의 상황이었다.